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꺼졌죠. 팬 돌아가니까 또 꺼지죠. RPM 유지가 안 되면 꺼집니다. 에이씨, 못 갔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지를 노지 거리에 걸어주시고 주유구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직은 좀 덥네요.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약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나왔는데 날이 좀 덥기는 합니다. 근데 달리면 시원해요. 달리면 확실히 바람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2시에 나와서 어디 가느냐. 오토바이 점검하러 갑니다. 여름 내내 시동을 계속 걸어준다고 담배 사러는 왔다 갔다 했더니 너무 짧은 구간만 운전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뜨거워갖고 핸드폰 충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시동성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팬이 돌아가면은 시동이 가끔 꺼집니다. 이게 레귤레이터 문제인지 아니면은 플러그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그니션 코일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쪽 실린더가 터졌다 안 터졌다 하면서 시동이 자꾸 꺼지는데, 시동 꺼지는 거는 배터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팬이 돌아갈 때 같이 시동이 꺼지는 건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배터리는 작년에 봄에 갈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이그니션 코일하고 레귤레이터도 가사는 비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은데, 이그니션 코일이 한쪽은 작년에 갈았는데 한 개를 제가 갈은 지가 좀 됐거든요. 이참 저참 전체적인 점검을 받으러 지금 청주 성원 오토바이를 가고 있습니다. 네, 성원 오토바이가 시내에 있을 때는 집에서 되게 가까워서 가기가 편했는데, 저쪽 충북 북부 쪽으로 이사를 가고서 아주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시내를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잡한 도로를 통과하거나 아니 우회도로를 타야 되는데 거리가 꽤 됐습니다. 한 2배 가까이 늘었죠. 10km만 갔는데 이제 한 20km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점심 먹고 늦지막하게 점심밥도 늦게 먹은 게, 오늘 중국에서 전승절 한다고 어머니가 거기에 꽂혀갖고 끝날 때까지 TV를 보다가 밥을 먹느라고 출발도 늦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전력의 전부 같아요. 제가 봐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 2위죠. 부동의 2위죠. 미국 다음으로 지출도 많고 병력도 200만 가까이 되고 예비군이 1000만이고 막 그런 나라죠. 나 뭐 스텔스라고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스텔스기도 만들고 있고 뭐 별짓 다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전승절 행사하는 것만큼 그 정도 성과는 안 나올 것 같죠. 원래 공산국들이 그런 행사나 이런 걸 잘합니다. 독재국가가 잘하죠. 특히 독재국가가 잘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제일 잘하는 데가 제가 봐서는 러시아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러시아를 많이 따라갔죠. 그런 행사하는 분야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야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신체 조건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열병식 같은 경우는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키 한 180 넘는 사람부터 160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행사를 해버리면은 행사 대형이 되게 멋이 없어요. 못생겨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잘생기고 키 큰 애들을 앞에 세우고 못생긴 애들,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 키가 작은 분들은 이제 뒤로 보내는데, 중국은
잘 보이는 곳에 서 있는 애들은 전부 모델이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군인이 아니어도. 그래서 걔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군인으로 채우는 형식의 그런 열명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여자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나 뭐 연예인 지망생 뭐 이런 애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군복 입혀갖고 행사를 했다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도 많이 이제 해마다 하잖아요. 뭐 일부 대통령은 되게 작게 하고 일부 대통령은 되게 크게 하고 그러는데, 작게 해도 최소한 못해도 3, 4월 달에 모여서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 10월 1일 위해서 3, 4월부터 집체 교육을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저기 계룡대에서 많이 모여서 했는데, 계룡대 거기도 비행장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전사령부가 있는 곳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전사령부하고 항공사령부가 같이 있죠. 거기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갔다 오면은 애들 진짜 엄청 불쌍해요. 완전 새까맣게 타가지고, 탄 정도가 아니고 얼굴이 탄화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개기름이 번쩍번쩍합니다. 광채가 날 정도로 새까맣게 타갖고 와요. 온몸이 다. 한여름에도 연습을 하는데, 한여름에는 막 그 연습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한여름에도 하고 막 그러면은 뭐 안 탈 수가 없죠. 완전 새까맣게 타는 거죠. 그래갖고 10월 1일 갔다 오면은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이제 휴가 보내주고 그런 걸로 이제 다 퉁치고 마는데, 그런 거 하면 군인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통령은 군인들의 날인데 군인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간략하게 하는 대통령도 있고, 자기 치적이나 그런 거를 국방령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또 꺼졌네.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우선인지는. 그거 한다고 국방력이 과시되고 막 그럴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발하러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애들 그 선발하려면은 180 넘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각 부대별로 공문 하달해서 그거 선발해서 보내고 그러면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자를 위해서 병사들이 고생하는 것은 그게 원치 않는 사람이라, 내가 8, 90년대 90년대는 안 그랬는데 7, 80년대는 뭐 두드러 패면서 그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때 고생한 분들 많죠. 그거 행사 나가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토바이를 조금 안정시켜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났습니다. 이 증세가 가장 어려운 증세입니다. 미라즈 오토바이가. 전기장치가 조금만 불안하면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실린더 한 개만 터지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뒤에 머플러가 한쪽 실린더가 휘발유를 뽑는 상태에서 터지기 때문에 뻘겋게 달아옵니다. 그게 타가지고 그럼 이제 오토바이 조지는 거죠. 저도 그 현상을 한번 겪어봐서 항상 확인하고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고장나고 그러면은 수리를 하면 되는데, 수리가 현찮았을 때, 예전에는 장거리 가고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시동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조마조마하고 하면 장거리 못 가요.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는 한 300km 이상 잘 안 다니려고 그랬었는데 수리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오토바이가 작동을 하는 이후에는 뭐 지금은 맘 놓고 다니는데, 이거를 잘 안 바꾸는 거는 뭐 첫 번째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는 것도 없고요. 예, 돈도 별로 없고요. 예. 당장 뭐 이거 오토바이를 바꾸고 뭐 할 여력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뭐 이렇게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이걸 바꾸고 레버 500으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만 그냥 많이 보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미라즈 특이하잖아요. 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미라즈 650 타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기는 한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특이성 때문에 더 어필이 된 것도 좀 있고, 뭐 그래서 겸사겸사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때는 국내 최고의 오토바이였는데 지금은 뭐 똥화석이지만은, 그래서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가급적인 중고품을 지금 사용하면서라도 유지를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지하고 싶어요. 그게 제 심정이고요. 뭐 이거 뭐 갖다 팔면 얼마나 하겠어요. 부품값 50만 원인데 작동하고 잘 굴러가니까 한 뭐 150만 원은 받겠죠. 150만 원 받는데 뭐 그거 뭐 도움되는 것도 150만 원 있어도 되는 돈이고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그냥 타는 게 저한테는 이익입니다. 뭐 중년에 뭐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은 안 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막 옛날에는 복잡한 물건, 복잡한 기계 막 이런 거 뜯어보고 만져보고 막 주무르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복잡한 건 싫어요. 뭐가 기능이 많고 막 복잡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서 거부하는 느낌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탐구 생활도 좀 호기심도 많이 줄었고, 지금은 귀찮아서 안 보려고 그러죠. 호기심도 많이 줄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전이 없죠. 사람이 계속 그런 현상이 지속돼 버리면은 발전이 없는데, 저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 뭐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하기 싫고,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고 다 해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대부분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모든 감각이 둔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음식도 다 자꾸 자극적으로 가게 돼 있고, 생활도 그런 면이 좀 있고, 거기다 돈이라도 좀 있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극적인 놀이 문화를 또 추구하러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제일 그러는 게 50대 초중반 뭐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60대 넘어가면은 이제 체력이 안 맞춰주니까 그것도 포기하시더라고요. 40대 50대 때가 아마 가장 자극적인 삶을 원하는 때인 것 같아요. 인생도 삶도 전투적으로 살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힘이 빠져서 그런지 한술 접고 가죠. 그래서 뭐 대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0대 중반 들어서면은 키우는 재미 뭐 그런 재미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취미를 찾아서 취미를 즐기며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은근히 40, 50대 오토바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꽤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걸 조금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마지막 남아있을 때 불태우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반은 성공하시고 반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그 감당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시는 거고, 신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힘들어하면은 실패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률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뭐 중간중간 쉬는 구간도 있었고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좀 굉장히 젊었을 때 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웬만하면 뭐 엄한 짓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냥 제 자신이 신체적인 능력, 뭐 체력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반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머리 돌아가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걸 제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차 밀리면 뚫고 갔죠. 지금은 그냥 기다려서 따라갑니다. 그냥 그만큼 성격을 죽여야 되죠. 근데 가끔 시비 거는 놈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비둬요. 뭐 어디가 뭐 쫓아가서 뭐 때려요 어떻게 해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마는데 가끔 속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 시간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나오면은 대부분 아줌마들이 많이 운전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좀 운전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는데 또 엄한 짓을 많이 하는 아줌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생길 경우도 많은데 참고 해야죠 뭐. 뭐 솔직히 말해서 남의 아줌마가 그렇다고 욕하잖아요. 우리 아줌마도 그렇게 운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 나이도 먹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희 작은어머니들이나 뭐 이런 좀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은 가급적 운전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운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올 때나 이제 가끔 하고 오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안 오려고 그러고, 늦지막한 시간에 차들 운행이 많지 않을 시간에 많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운전하는 게 힘들죠. 나이가 먹었는데 쉬울 리가 있어요. 뭐 행복한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만 이상한 데로 빠져버렸는데 또 지금 꺼졌죠. 팬 돌아가니까 또 꺼지죠. RPM을 유지해주면 괜찮은데 RPM이 유지가 안 되면 꺼집니다. 실린더는 두 개 다 터지는 것 같은데. 에이씨 못 갔다. 다 왔는데 장거리 가서 이지랄하면 이제 미치는 거죠. 배터리도 12.5V면은 정상이라고 보이는 건데 주행 중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 짜증나게.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와야겠네. 지금 수리를 끝냈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하고 간만에 만나 노가리 좀 풀다가 고장 원인은 아무 이상 없답니다. 고장 원인이 없답니다. 단 한 가지 배터리 출력이 좀 낮기 때문에. 왜냐면 이 오토바이가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면이 있어요.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제네레이터에서 올려서 이제 앞에 있는 레귤레이터에서 14.5V로 바꿔서 이제 오토바이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레귤레이터를 갈은 지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네레이터도 그때 같이 갈았죠. 같이 죽어서. 제네레이터는 중국으로 받고. 근데 여기서 전기도 올라오는 것도 아주 극히 정상이고, 레귤레이터에서 전환해 주는 것도 아주 극히 정상인데, 이게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어떤 데 나오냐면은 신호등이 이렇게 달리다가 서서
냉각팬이 아주 고속으로 계속 와 하고 돌아갈 때 시동이 꺼지거든요. 원인은 전기 공급이 딸려서 그렇답니다. 오토바이 자체 생산하는 양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기가 딸리니까 실린더 쪽으로 스파크를 튀겨주기 위해서 이그니션으로 전기를 보내주는데 그 양이 딸리고 또 여기 산소 센서나 뭐 여러가지 센서로 보내주는 전기 양이 딸리니까 조화가 안 맞는 거죠. 연료하고 산소하고 결합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배터리를 하나와 더 큰 배터리 뭐 한 18A 정도 배터리를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조 배터리를 선을 연결해서 하나를 더 다루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 돼서 날 시원하면은 시동이 안 꺼질 거랍니다. 그거밖에 없답니다. 환장. 근데 이게 이제 이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에는 안 타고 겨울에도 안 타고 봄 가을 시원할 때만 타니까 그런 현상을 못 느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타려면은 배터리 하나 더 달고 여름에 안 탈 거면은 그냥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이 조금씩 이제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전기가 이제 새는 전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10A를 만들어도 10A가 엔진에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고 뭐 8A 정도만 전달이 되는 거죠. 또 누설 전류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하시네요. 그리고 해결책은 전기선 2m 얻어가지고 합니다. 전기선 2m로 배터리 하나 더 다르랍니다. 집에 그래갖고 AMG 배터리가 하나 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달고요. 내일은 연료통에 지금 연료계가 만땅으로 되어 있죠. 기름은 조금밖에 안 나는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것도 좀 연료통 뜯어갖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씨 화석차 타고 똥차 타니까 지금 이런 게 나 윤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유튜브를 했는데 수익을 광고 수익하고 슈퍼땡스하고 일부 제품 판매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제가 회원 가입하는 기능이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구독자가 1000명인가? 그만 1000명인가 3000명인가 넘으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 안 해왔었어요. 매일 메시지가 와요. 그게 저기 가입자 클럽 만들어서 회원을 받으라고. 회원을 일정액을 회원님들이 가입을 해주시면은 일정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활용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회원들한테 어떤 뭐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공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했었는데 좀 생각을 좀 바꿔 먹어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받고 회원 가입한 유료 회원들은 제가 좀 내용들을 좀 전문적이고 심도 있고 바깥으로 유출되지면은 조금 안 되는 제가 하지 못할 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제 채널도 그렇지만은 다 업자들도 다 봅니다. 되게 민감해요. 서로 뭐 오토바이 까는 거에 대해서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은 회원방에다가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심도 있게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많이 고급 정보를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뭐 관심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일반인들은 특히 이제 오토바이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여기 업자분들이 이제 가끔 많이 오세요. 오시는 게 뭐로 오시냐면은 자기 가게에서 수리가 안 되는 오토바이들을 성원 오토바이를 많이 가지고 와요. 싣고서 아까도 몇 대 싣고 왔더라고요. 성원 사장님은 특별하게 뭐 영업을 안 하시고도 그런 것만 고쳐줘도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 업자들하고도 이렇게 좀 얘기해봤는데 우리나라 정비업계 좀 현실이죠. 기술력이 있는 정비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청주에서도 정비업으로서는 거의 1세대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듣는 이야기가 고급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장님한테 들을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또 다 대답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들은 이야기, 이렇게 업계에서만 들어가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회원방에서는 제가 아주 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에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운맛. 뭐 어떤 오토바이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데, 뭐 리뷰어나 뭐 그런 사람들 유튜브가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뭐 막 퍼뜨려갖고 뭐 고소당하거나 그러면은 곤란한 경우가 있고, 거기도 간첩이 있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려서 법적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업자들끼리 아는 아주 고급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토바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현혹되는 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내용에 많이 현혹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회원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놀러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좋고 저기는 뭐가 나쁘다, 뭐 음식점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코스 정보, 뭐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정보를 좀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회원 정보방에 대한 거를 할까 말까, 회원방에 만들까 말까 수백 번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또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오토바이가 시원해지니까 시동이 안 꺼지죠. 지금 꺼질 때가 지났는데 팬이 돌아가는 속도가 되게 낮아졌어요. 저녁 때 돼서 시원해지니까 지금 3칸 온도 게이지가 3칸 올라왔는데, 3칸 딱 올라오자마자 팬이 돌기 시작하는데, 한여름에는 막 이게 도로도 뜨겁고 막 공기도 뜨겁고 그러니까 팬이 아까 낮에는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여기 샵까지 가는데 3번 시동이 꺼졌었거든요. 지금 안 꺼지죠. 사장님이 진단한 게 정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가격이 유튜브나 이런 뭐 바투메 같은 데서 많이 거래하시고 그러는데, 당근 거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매기량은 이게 이제 대부분 파소에서 많이 거래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파소는 업자들이 점령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바투메도 업자들 되게 많고요. 그런데 실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이 된 정도가 아니고요, 개똥값입니다. 특히 이제 할리나 BM이, 특히 할리가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세일을 무지하게 많이 때려가지고 막 1,500만원씩 깔아줘고 팔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게 그대로 돌아온다. 뭐로 돌아오느냐, 중국 가격으로 돌아온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 중국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할리도 한 1, 2년 타다가 인기 기종인 뭐 로드 글라이드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로드킹이나 뭐 브레이크아웃 이런 것들은 2, 3년 타도 많이 까먹어야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까먹고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은, 할인해서 팔면은 다 팔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브레이크아웃 같은 기종이나 로드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상가격보다 비싸게도 팔았어요. 특히 그런 기종 중에 하나가 레블 500이 그랬죠. 레블 500에 막 50만원, 막 100만원, 뭐 심한 데는 뭐 300만까지 웃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런데 그게 레블 500도 작년에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웃돈을 내고 오토바이를 사야 하는 경지에 오른 것들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엄청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한 2년 전보다 코로나 시절보다 한 3분의 1도 절반도 안 되는 거죠.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에서 판매량이 많이 결정되고, 특히 이제 할리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까먹고 있죠. 1년에 거의 꾸준하게 한 5, 600대 정도 팔다가 지금 뭐 많이 팔릴 때만 1000대씩 팔았는데 지금은 뭐 3, 400대, 500대 안쪽으로 팔리고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그 오토바이가 시장이 형편없느냐? 네,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TM이 중국산이 아니고 중국산도 마찬가지고, 예, 인도산 오토바이를 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1000cc 이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엄급 1000cc 이상 오토바이도 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재고 처리를 지금 유럽에서 땡 처리를 겁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오토바이 시장을 다운시키는 한 분위기가 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관관계가 뚜렷한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취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주머니 돈 없으면은 제일 먼저 끊는 게 취미를 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수답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급 취미 중에 하나가 골프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돈이 말릴 리가 없어서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 오토바이는 아주 고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에서부터 뭐 조금 낮은 급까지 여러모로 대중이 이용하는 거라서 시장에 데미지가 받으면은 좀 중하위권, 그러니까 1000cc 이하 오토바이들이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들이, 돈이 이제 어설프게 있던 놈들이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허세끼가 사라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신경 안 쓰겠지만은 돈이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오토바이 시장이 지금 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시장의 경색 국면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요즘에는 커피 마시는 것도 스타벅스가 매출이 많이 빠졌죠. 뭐 백다방이나 뭐 컴포즈 뭐 이런 좀 저렴한 커피들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지방은 그래요. 서울 경기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그같이 주머니 사정들이 택택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좀 살아나서 다들 돈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리하러 간 결과는 나아진 게 없다. 그래도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뭐 해결 방법은 이제 나왔죠. 나왔으니까 해결 방법대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